진단 시간입니다. 도로폭력과 보복사고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행동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겠죠. 다양한 유형의 도로폭력과 보복운전 실태에 대해서 오늘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복운전, 상대가 나에게 좀 피해를 되갚아주겠다라는 의미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 도로상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어떤 간접적인 보복 행위로 많이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2012년 4월 보복운전을 도로의 자동차 폭력으로 비유했던 교통안전공단 자료가 있는데요. 순위별로 보게 되면 상대편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끼어든 후에는 반복적인 급정거로 위협하거나 또는 곧바로 받치는 사고를 내는 행위입니다. 네. 더 과격한 보복은 옆으로 밀어붙이는 건데요. 잘못하면 가해차까지도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또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호대기에 걸린 차를 쫓아가서 들이받거나 또는 앞으로 끼어든 후에 신호대기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후진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블랙박스가 지켜보는 요즘 세상에서는 보복이 아닌 폭력으로 비춰지고 있는데도 이보다 더 심한 보복 운전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네. 마치 영화 속의 추격 장면을 방불케 하는 그런 보복운전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서 나아가서 섬뜩한 사고에다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요. 일종의 병이라면 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보복운전을 하는 심리적 배경에는 간헐성 폭발 장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운전정밀 반응검사 분석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현대 사회 구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의 보복이나 폭력 수위는 매우 달라진 겁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자제가 가능했더라도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차에 있던 억압까지 실어서 핵처럼 폭발시키는 게 발단인데요. 네. 곧잘 흥분하는 성격 급한 사람일수록 우발적 위험 수위가 높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되는 심각한 이런 사고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추월당하면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모한 승부욕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보복과 폭력, 사고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화. 어떻게 하면 안전한 도로 문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때론 심한 정체 형성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급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다스리는 여유를 갖는다면 좀 더 평안한 기분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바로 이것이 양보의 미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진로를 방해하는 상대편 차를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거나 네. 또 급한 일 때문이겠지라는 너그럽고 여유 있는 생각의 포인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모두가 양보인 셈입니다. 우발적 보복운전으로 한 해 평균 1,600건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35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자신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우매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인적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서울 강남 중앙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아붙여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의 보복 운전은 물론이고 억울한 희생자 또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성이 아닌 감정이 우선해서 발생한 이런 사고들. 요새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참 많아서 네. 증거로도 남고 집중 조명이 될 수도 있는데 참 어떤 사고로 확대가 되고 있나요? 네, 부딪히는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게 만들고 또 마주오던 정상 운행차에 받쳐 탑승자를 숨지게 한 보복사고 유형은 벤츠 외에도 참 많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음주사고 폭행과 11호 상대차를 파손한 또 3단봉 폭력에 고속도로 차선 끼어들기까지도 모두 이렇게 비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올 1월 골목길을 후진하던 승용차가 급가속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치는 보복성 폭행까지로 확대됐었는데요. 또 2월에는 헤어지자는 여인을 승용차로 4번이나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죠. 연인 사이가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 살인 미수의 분노 역시 간헐성 폭발 장애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 2월에 총기 사고도 있었는데 간헐성 폭발 장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억누르다가 한순간 이렇게 표출되는 행동, 도로 위에서는 더 위험하겠죠.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울산 고속도로 요금소에 멈춘 차를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도 이 질환자로 알려졌으니까요. 당시 왜 멈췄느냐는 욕설부터 공구로 앞유리창과 사이드 미러를 깨부시고 또 수차례 폭행한 운전자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널 안에서 차를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삼단봉으로 앞유리창을 내리친 이 운전자 그동안 세상을 많이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역시 그 간헐성 폭발 장애를 볼 수 있는 폭력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와 행인을 숨지게 한 난폭 운전도 정신분열을 호소하는 선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충동과 잔혹성을 들어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복 운전을 좀 가벼이 여기는 운전자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일시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폭력에 대한 사법기관 시각은 좀 흐릿했는데요. 요즘은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위험한 자동차 폭력 행위는 형법에서 재물 손괴나 협박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은 음주 폭행은 감정 조절을 잘못하고 또 이런 양극성 장애라고 보고 있지만요. 대부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뉘우침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분노 조절을 못한 산단법 위험에서는요.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공론화 이전까지는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또한 엄중히 처벌한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운전자 난폭 행동,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구했다는 다툼에서 사람을 향해 차를 돌진시키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기 차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 따져두는 행동, 정말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법조인들은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대를 피해를 줬거나 이럴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이렇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야구 방망이와 또 공구도 모자라서 호신용 무기로 가격하고 차로 사람까지 치는 폭력 행위는요. 면허 취소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이런 사고들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법적으로도 좀 철저한 대응을 해서 법 때문에라도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이슈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